오늘 세 번째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꿈을 몰라요. 아무튼 예. 꿈을 나르는 꿈을 나르는 네 할아버지. 네.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였죠 정확히 워딩이 교수님? 꿈을 나르는 책 아저씨. 네,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끝까지 할아버지라고 그러네. 네, 아니 할아버지 맞으시잖아요. 네, 손주가 지금 몇 살이죠? 3살이요.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그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 책이고요. 예, 내용이 좀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건 방송 찍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미디어죠. 네, 그래서 그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가 단순히 뭐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이런 매스 미디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더 이제 의미를 확장을 해서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산출물들. 그 제 모델링 이론의 모델과 같은 네, 그런 의미로 베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델링이 교수님 모델링 그 창모공에서 나온 책이 언제 출간됐죠? 그거는 2013년? 이게 1964년도에 출간된 책이니까 표절? 아니요. 아니 내가 표절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미디어라고 그랬고 네. 나는 모델이라 그랬고 전혀 다른데 그게 무슨 이름만 다르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모델링 이론을 만들면서 적합한 그 인간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붙일 이름을 찾을 때 이 책이 이제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영감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미디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근데 전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영감님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했고요. 네. 마셜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1911년 내가 정확히 신해혁명. 신해혁명. 1911년 신해혁명. 1911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학부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매니토바 대학인가 거기서 영문학 석사를 했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영문학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에요. 지금요? 지금도 이분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나? 아 내가 비디오를 어제 봐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상기 몇 살 때? 저 언제요? 1980년 몇 살? 저 안 태어났어요. 저 아직 어려요. 네. 그러니까 왜 돌아가신 분을 소환하십니까? 네. 아니 살아 있는 것처럼 난 느껴져요 이분이. 참 궁색하다. 네, 그러신 분이시고요. 네. 이분이 그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서 그렇게 그 뽑았다고 해요. 그 뉴턴, 다윈,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파블로프 이외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다. 그러니까 영문과 교수시고 기계공학을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사상가로 뽑혔는지 이 책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세계를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영문학 이런 문학을 하고 미디어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사물의 세계를 아주 골고루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면모가 이제 책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15% 정도만 일반적인 게 있어도 엄청나게 새로운 게 있어도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이해는 70% 이상이 새로운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1964년 이전에 나왔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그 매체론 이런 그 책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예측한 것들이 점점 맞아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할 줄은 60년대는 아무도 예측 안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런 인터넷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인터넷이 있었죠 그때.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아, 컴퓨터가 있는 거하고 인터넷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컴퓨터는 그러니까 46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분이 64년에 책 쓸 때는 이미 컴퓨터는 쓰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은 인터넷은 망은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은 없었으니까. 1993년에 일반화됐습니다. 네. 김상재 전공. 네. 이 미디어의 이해란 책 그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굉장히 아까 김상기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네. 많은 정보들이 막 한꺼번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 책은 사실 요약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평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지금 4번째 다시 봤는데 이 방송하려고 봐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우러나오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책인데 현대인들이 읽어도 사실은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네. 더 멋있게 나와요. 그럼 더 잘생겼나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혁명적인 주장이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가 메시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편지를 써도 우리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지로 손편지. 네. 손편지로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 왜 편지도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받는 사람이 받는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예. 예. 그렇지. 문자 받는 거보다는 전화 오는 게 더 좀 강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던 미디어를 이 사람은 이미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매체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아주 독창적인 이야기가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다. 몸의 확장? 네, 우리 몸의 확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눈의 확장이 뭘까요? 눈의 확장이면은 뭐 망원경 이런 카메라? 거? 그렇죠. 망원경, 카메라. 그다음에 뭐 TV도 사실은 눈의 확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확장. 자기 몸, 신체, 피부의 확장을 아이언맨 수트 뭐 이런 거. 옷, 우리가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도 그걸 미디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기가 몸이 확장돼서,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홈이나 낫 이런 거는 다 손을 확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이런 거는 발을 확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공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부들, 기능들을 이렇게 밖으로 확장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7년에 썼다고 하는 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하는 말이 마사지라는 게 이게 피부를 자극하잖아요. 네. 촉각을 자극하는 그런 의미로 미디어는 우리 사람의 촉각을 거꾸로 또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우리 몸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그 확장된 우리 몸의 일부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라는 게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미디어는 마사지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다. 그것도 혁명적인 말인데 또 마사지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이게 일반적으로 사우나에서 하는 마사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우나에서 마사지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마사지사 한 분 계시죠. 네. 아니, 하여튼 자극을 주는 게 이제 마사지인데 그래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몸을 이제 피로를 풀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미디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한 얘기들이 그거 듣고 보니까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64년도라고 말씀하셨죠. 64년, 67년.
그때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른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대단한 그런 통찰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미디어라는 게 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사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게 확장돼서 마사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몸의 영역, 그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 사피엔스에서도 그게 하나 이제 빅히스토리의 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미디어 측면에서 빅히스토리를 전개한 분 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매체의 발달이 크게 보면은 원시 시대에는 구술, 이 구전으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오감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이 중요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구술로 말을 하다 보니까 청각이 좀 중요했고, 그리고 오감을 다 써서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문자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시각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책 보고 하는 거를 당연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이 구전에 의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국가라는 게 본격화됐다라는 말이 사피엔스에서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통치를 할 수가 있죠. 한 왕이 저 산구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른바 메시지의 확장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신체가 요 가까운 근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이제 생기니까는 뭐 수백 리 떨어진 사람한테도 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체가 어떤 것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고 자체, 행동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몰카 생기고 나서 조심해야 행동이 바뀌잖아요. 요새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 그 매체의 영향을 아주 실감을 하죠. 그러니까 CCTV 이것 때문에 뭐 요즘에 뭐 연예 뭐 이런 몰카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도둑질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주차도 아무 데나 못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매체에 따라서 자기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한 1500년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책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 장미의 이름은 이제 주로 중세이기잖아요. 중세의 큰 변화가, 매체 변화가 인쇄술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1433년인가요? 그 정도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함으로써 매체가 이제는 사람들의 그 표현을 자유화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자라는 거를 그 어쩌면 독점한 사제들이나 특수 인텔리겐츠만 문자를 독점을 하니까 정보를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독점을 하게 되고 부도 독점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뭐 수천 권씩 프린트를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한테 전달을 하니까 일단 성서가 제일 먼저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 사제들 몇 사람이 독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제라고들 계속 그 위대성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책이 뭐 무한대로 이렇게 복제가 돼서 나오니까는 일반인도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상정 고급 예문 있잖아요. 우리가 더 앞섰다. 금속활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설이긴 한데요. 종교 개혁이 지금 500년 된 거거든요. 그때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죠. 김상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게 15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쇄기의 발달이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 종교 개혁이나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동기도 어떤 문화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문자가 일반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이제 다 향유하게 되고 그게 민주화, 그러니까 표현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개 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인쇄라고 하는 매체가 발명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에 와서 전기전자. 그거에 이제 꽃이 디지털 매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찰력을 64년대에 얘기했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말이 자꾸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기 전자 매체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했는데, 그 디지털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1인 미디어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그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아주 다 맞아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래학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미래학자죠. 그래서 아까 이제 80년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튜브 보면은 그게 아마 70년대 찍은 거 봐요.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이 있어서. Television is cool and radio is hot. That's the message, and the medium is Marshall McLuhan. Good evening, and welcome to Monday Conference, which has often been said to be not.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게 가장 아마 우리가 큰 변화를 실감한 게 매트릭스란 영화에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게 영어 전공했다고 계속 티를 내는데. 아닙니다. 네.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게 가상의 세계인 것처럼 마치 게임 하듯이, 그죠? 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묘사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마샬 맥루언도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자라는 그런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점차 그런 가상의 세계로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인간의 모습, 매체가 없는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분명 가상 세계나 다름없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차가운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 이런 구분을 했어요. 차가운 미디어와 뜨거운 미디어. 그래서 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뜨거운 미디어에서 차가운 미디어로 이제 그 변해갈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 인간성이 점점 뭐 이렇게 소멸해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게 참 처음에는 그 책을 읽어도 3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라는 게 이제 예를 드는 게 책, 신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되게 그 밀도 있게 들어 있고. 어찌 보면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들.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니라 독자나 읽는 사람이 그 감상하는 사람이 끼어들 틈을 안 주고 이미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을 뜨거운 미디어라고 그랬고, 근데 앞으로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그 뜨거운 미디어는 점차 인기를 잃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도가 높은 차가운 미디어로 갈 것이다. 그래서 차가운 미디어의 예로 텔레비전, 만화, 이런 그 라디오 이런 걸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왜 차갑고 뜨겁고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에다가? 그게 지금 나도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차갑다고 그랬는지. 근데 이제 차가운 미디어는 그만큼 뭐랄까,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부터 설명을 하면 뜨거운 미디어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보 양이 밀도가 높으면 그거를 이해하느라고 뭐 열을 좀 낼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미디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우리 동물들 보면은 항온 동물 있고 변온 동물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은 항온 동물이 그 warm blooded anima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warm blooded 따뜻한 피. 그리고 이제 변온 동물은 cold blooded animal이라고 해요. 해석을 차갑고 뜨겁고를 안 해요.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변하느냐.
그래서 번역을 지금 이제 그 아마 원문에 콜드나 웜 이렇게 핫 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 제가 원문을 안 봐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의 양은 비슷한데 너무 이렇게 밀도가 낮으면 이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고 거꾸로인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돈, 화폐도 이게 미디어다. 화폐도 미디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관련해서 시카고학파 관련 근거가 된다는 게 그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죠. 시카고 시카고 경제 뭐. 오, 김상기 다시 보여.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화폐가 그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노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부모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노동으로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상한 부모야. 노동이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걸 환산을 계속 하죠. 그렇죠.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서부터 그 활동이 노동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부나 유모를 이제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그 화폐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게 노동으로 바뀌는 거죠. 재산 분할할 때도 가사노동도 딱 기여해갖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정주부는 연봉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이 그러니까 화폐도 미디어의 일환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인류 사회에. 그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그런 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노동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 아니었던 것들 전부 노동으로 지금 바꾸는 시대가 지금 산업 시대에 아주 급격히 이제 진전이 되어 왔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전기, 전자,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런 노동의 개념이 다시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돈의 개념이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80년대는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 사람 말이 틀린다, 말도 안 된다. 그때는 왜냐하면 계속 노동이 증가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잡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일거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잡이라는 게 노동을 얘기하는 거에 하나의 집약체인데 그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노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끝으로 교수님 그러면은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사실 이제 다시 모델링 이론으로 가서 죄송한데 모델링 이론에서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머리에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특정 감각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각만 너무 많이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면은 우리의 감각의 일부만 자꾸 혹사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인류의 본연의 모습은 오감을 골고루 쓰도록 우리가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감각에 편식을 하지 말고 오감을 충분히 잘 골고루 써라 이런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경야독의 책 읽어주는 꿈을 나르는 자꾸 헷갈리네.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시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기 팀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두 번째 녹화입니다. 시즌 7에 말도 보이네. 세 번째입니다. 맞다. 땜빵 한번 있었죠. 오늘 녹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하시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분 소개팅 필요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